네, 안녕하세요. 더담입니다. 제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7월 제가 22일 날 정식을 하면 하우스 온도는 어떻고 또 뿌리 할착과 관련된 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글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댓글로는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서 이야기를 영상으로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온도, 내부 온도가 49도 정도 됩니다. 거의 50도 육박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대략적으로 2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상부 온도도 확인해야겠죠. 지상부 온도 같은 경우도 보면 경우는 한 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부 쪽보다 대략 약 10도 정도 온도가 낮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뿌리 부위인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온도계를 땅 속에다 묻어놔 봤어요. 몇 도 정도 되는지. 29도. 예. 방금 뺐더니 그새 또 온도가 올라. 예, 토양 속에서는 방금 뺐더니 온도가 올라가서 그러는데, 방금 29도, 예, 29도를 가리켰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29도니까 보면 상부는 49도, 그 다음에 이 하부 쪽은 39도, 그리고 이 땅 속은 29도 정도 돼서 10도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는 장마철이기도 해서 실제로 온도가 많이 좀 내려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계가 상부 쪽은 어떨 때는 한낮 온도가 60도에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온도계가 50도까지밖에 가리키지를 않기 때문에 이 50도를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름에 한낮 온도는 그 정도로 온도가 굉장히 덥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처럼 뿌리 할착에는 문제가 없냐? 뿌리 할착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도 애를 먹었는데,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위에 보시면 부직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이곳 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4, 5번과 달리 이렇게 양쪽으로 넓지가 않아요. 기둥이 하나 있죠. 그래서 굳이 부직포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한낮 여름 그 날씨에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잠깐 장소를 옮겨서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차광막을 제가 올려뒀죠. 이 차광막을 올려둔 이유에 대해서 4번 하우스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4번 하우스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차광막을 이제 방금 5번 하우스처럼 올려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방금 3번에서 제가 왔는데 3번에서 보셨을 때 와 기준을 봤을 때 이 하우스 양쪽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더위를 먹습니다. 그래서 냉해가 아닌 열해를 입지요. 왜 가운데만 그러냐면 양쪽은 또 벽면이라 이 가운데보다 훨씬 더 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넓은 하우스들은 이 천장 위에 굴뚝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환기를 시키고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도가 높아서 열해를 입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을 시키냐면 5번 밭에서 보셨던 것처럼 차광막을 올려서 차광막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기준으로 양쪽으로 차광막을 씌워서 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9시 이전에, 한낮에는 9시 이전이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10시 정도는 10시 이전에 해야 되는데, 이 스프링쿨러로 이용해 가지고 대략 30분 정도 물을 살포를 해줍니다. 이 양쪽으로는 해주지 않고 이 가운데로만 해주는데, 그렇게만 해줘도 얘네들이 열해에서 충분히 조금 이겨내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왜 10시를 넘으면 안 되냐면, 10시가 넘으면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이 위에 스프링쿨러 안에 있는 물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스프링클러 물을 주면 순간 팍 나오는 물이 고추의 그 새순들에 맞아버리면 생장점이 데쳐져 버리기 때문에 초세가 잘 나지 않아 가지고 초반에 성장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버리죠. 네, 너무 더워서 다시 5번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이 5번은 이렇게 차광망을 제가 해놔서 밑에 쪽 온도는 조금 더 선선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정식을 하고 나서 이 작물의 열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차광망을 이용해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스프링쿨러를 이용해 가지고 10시 이전으로 해서 그때 약 30분 정도 스프링쿨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열해를 피해를 좀 막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보시면 하우스를 보시면은 이쪽에 이게 제일 이쪽 안쪽에 있는 게 3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2중, 그 다음에 가장 밖에 있는 게 외피인데요. 이렇게 해서 현재 비닐을 하나도 걷지 않았죠. 이제 보시면 그래서 뜨거운데 안 걷었으면 더 덥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닐이가 이렇게 내부에 있으면 햇빛이 그 한낮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울 때 빛이 투과되면서 비닐을 통해서 이 외피만 씌어져 있으면 그 또 투과되면서 바로 이 정식한 모종이 이제 심어진 어린 어떤 고추나무에 바로 직사광선이 쐬지면 위에 이파리가 타들인 것은 그런 것은 물론이고 또 가운데 또 이렇게 생장점들이 전부 다 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열의 피해를 또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내피들 2중 3중 이 비닐은 걷어내지 않고요. 7월 8월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9월 중순쯤 되면 이제 그때 이거 싹 걷어냅니다. 이제 그때 또 걷어내야 이제 왜냐면은 그때쯤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해지기 때문에 한낮에는 또 굉장히 강한 햇빛을 또 받아줘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빛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보상을 또 할 수가 있어서 그때는 또 걷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하우스를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는 비닐 하우스는 농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는 제 농장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시설 하우스들을 보면 뭐 자동 제어 시스템 같은 걸 다 해놔 가지고 굉장히 내부에 뭐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라든지 또 이렇게 부지포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또 한여름에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또 한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농사 짓는 그러한 시설 하우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려면은 들어가는 투자금이 막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 내부 온도가 상부 쪽은 50도 60도 정도가 되는 온도이면서 또 밑에 쪽은 근 30도 후반대 온도를 유지하고 또 지열이죠. 땅속 온도는 20도 후반대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 한낮 온도에 이렇게 한낮 여름에 정식을 해서 한낮 뜨겁고 더울 때 열의 피해를 어떻게 세 가지에 대해서 비행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울 때 그리고 뜨거울 때 열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제 기준이기도 하지만요 또 저희 지역에서는 대부분 또 이런 식으로 해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비용이 투자된 시설 하우스가 아닌 보통의 이렇게 비닐 하우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열의 피해를 피해 가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또 드려봤습니다. 또 열애가 피해가 심할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영양제라든지 또 추가로 같이 살펴해주면서 또 이렇게 극복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차후에 추가로 또 같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